제7강 분석 모형 마지막 세션,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인과 모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이와 같은 인과 모형을 수리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간단한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인과적 영향력이 흘러 들어가는 배관, 파이프라인, 구조 방정식, 이렇게 작은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미리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과 모형의 graphic representation, 그림을 통한 표현이겠죠.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한번 되돌이켜 볼 겸 잠깐 그림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모형은 세 개의 작동 변이를 포함하고 있죠. V1, V2, V3. 물론 이 모형을 만든 이유는 V3 때문입니다. V3가 종속 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V3가 그 모습이 자꾸 변하는데 무엇 때문일까? 이 모형을 만든 사람은 원인을 두 가지로 선택했습니다. V1과 V2이죠. 그러니까 V1, V2, V3라는 세 개의 operating variables, 작동 변인이 있는데 그 가운데 V3가 종속 변인이고 V1과 V2는 V3의 변화 혹은 V3의 변이를 설명해 주는 변인들이다. V1, V2는 두 개의 설명 변인이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강조했습니다만 반드시 우리는 교란 항들을 모형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형 만드는 사람의 생각, 주장에 따르면 V3의 변이의 변화의 변이라는 말은 variation,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용어가 변이, variation입니다. V3가 변하는 것은 주로 V1, V2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개만이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즉 모형 바깥에서 영향을 주는 굉장히 많은 변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델 빌더의 생각으로는 그것들의 V3에 대한 영향력은 V1, V2에 비해서 굉장히 작고 또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교란항이 있습니다. 자, V2에 붙어있는 교란항을 우리는 RU로 표현을 했는데 그 얘기는 V2는 이 모형에 따르면 V1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 V1만이 V2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아니다. 굉장히 많은 외부 변인들이 있다. 그게 바로 RU다. 이런 얘기고, 여기 V3에는 RV라는 또 하나의 교란항이 붙어 있죠. 이 얘기는 RV는 V1, V2 이외에 모형 바깥에서 V3에 영향을 주는 모든 알 수 없는 변인들을 한꺼번에 표현하는 것이 바로 RV라는 disturbance term, 교란항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이 모형은 3변인형 축차 모형입니다. 기억하세요? 축차 모형은 모형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작동 변인들 사이에 인과적 순차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작점이 있고 끝나는 점이 있는 것이 바로 축차 모형 아닙니까? 여기에서 V3가 끝나는 점이죠. 종착점입니다. 그리고 V1이 바로 starting point, 시작점이죠.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논의했습니다만 우리는 작동 변인의 뒤에 작은 번호를 붙이잖아요. 1, 2, 3. 뒤로 갈수록 나중에 오는, 번호가 클수록 나중에 오는 변인이죠. V1이 제일 처음 있고 그 다음에 V2가 있고 마지막으로 V3가 있다. 즉, 이 작동 변인들 사이에는 인과적 흐름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한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형이죠. 그걸 우리가 축차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 모형을 그릴 때는 화살표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화살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바로 영향력의 방향,
흐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오늘은 화살표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 안 썼느냐 하면 이미 작동 변인 뒤에 있는 번호들만 봐도 어디에서 어디로 영향력이 흘러가는가를 여러분이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1, 2라는 얘기는 V1에서 V2로 영향력이 흘러간다는 얘기겠죠. 또 2, 3 이러면 역시 2에서 3로 영향력이 흘러간다. 아래로 그어진 화살표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1, 3 1이 번호가 작고 3가 번호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 3로 영향력이 흘러간다.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오늘은 화살표 대신 파이프를 그려놨습니다. 잘 그리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 모형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어떠세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그것은 제가 그려놓은 파이프의 굵기를 보면 알아요. 자, V1에서 V2로 영향력이 흘러 들어가는 배관 커요. 상대적으로 커요. 배관이 직경이 크죠? 그 다음에 2에서 3로 가는 배관 이것도 꽤 커요. 배관이. 그러니까 V1에서 V2로 영향력이 많이 흘러 들어간다는 거고 이 파이프가 이 파이프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2에서 3로 들어가는 영향력은 1에서 2로 들어가는 영향력보다 훨씬 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1에서 3로 흘러 들어가는 파이프는 제가 좀 작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1에서 2, 2에서 3로 흘러 들어가는 영향력의 배관보다는 이 배관은 파이프는 상대적으로 좀 작다 이런 뜻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RU, RV라는 두 개의 교란항으로부터 V2, V3로 영향력이 흘러 들어가는데 그 파이프는 아주 작아요. 특히 V1, V2, V3라는 모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작동 변인들 사이에 만들어진 파이프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요. 물론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린 겁니다.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검증을 해보아야 되죠. 검증을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파이프의 굵기들을 재보는 겁니다. 과연 내가 기대한 것처럼 파이프가 큰가 혹은 아주 간다른가 이런 거죠. 근데 만약 검증의 결과 RU, RV로부터 두 개의 교란항으로부터 각각 V2, V3라는 작동 변인으로 흘러 들어가는 영향력의 파이프가 굉장히 작다면 결론은 뭡니까? V3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원인은 V1, V2로구나. 왜? RV라는 교란항으로부터 V3로 흘러 들어가는 파이프는 아주 작으니까. 그러니까 RV가 이 모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V3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모든 외부 요인들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의 영향력은 1, 2에 비해서 굉장히 작거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얘기죠. 또 이 파이프도 작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파이프를 비교해 보면 말입니다. V1으로부터 V2로 흘러 들어가는 영향력의 파이프 배관은 굵은데 이건 아주 가늘다라고 한다면 역시 RU라는 교란항의 영향력이 최소화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파이프가 없을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교란항으로부터 모형 속에 들어있는 이런 변인들로 영향력이 흘러 들어가는데 그 파이프가 없을 수는 없어요. 파이프가 없다면 무슨 얘기냐면 V3는 단지 V1, V2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이런 뜻이에요. 참으로 그건 비현실적인 이야기죠. 예를 들어 정치적 안정도가 사회 유동화와 경제 성장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그렇게 현실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정치 안정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는 이 모형 만드는 사람이 이 모델 빌더가 생각하는 것처럼 경제 성장과 사회 유동화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원인일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한 사회, 한 국가의 정치 안정도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건 많이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거 외에 수많은 인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그것들이 RV인데 만약 파이프가 굉장히 가늘다면 역시 가장 중요한 정치 안정의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원인은 경제 성장과 사회 유동화로구나. 그 외에 외부에서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영향력은 아주 작거나 무시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모형을 처음 만들면 그건 확증된 모형은 아니죠. 가설 모형, hypothetical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과연 타당한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가설 모형을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그 검증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 있느냐? 바로 제가 여기 그려놓은 파이프들의 크기, 굵기 여기에 있다는 거죠. 모형이 살아나려면 이 두 개의 파이프 교란항으로부터 V2, V3로 흘러들어가는 영향력의 파이프는 아주 가늘어야 돼요. 제일 좋죠. 그러나 모형 속에 들어있는 세 개의 작동변인 사이에 설치된 파이프는 굵어야 합니다. 넓어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파이프의 굵기를 이제 재야 되는데 어떻게 재느냐? 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단 이 그래픽 모델을 그림으로 그려진 모형을 아주 간단한 물리적으로 표현한 공식을 써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 수학 공식, 거의 뭐 수학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 공식으로 이 그래픽 모델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아주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V1, V2 사이의 관계를 한번 써볼까요? 쉽습니다. V2는 V1의 영향을 받는데 어떻게 영향을 받습니까? V1의 영향력이 바로 이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들어간다 이거죠. 이 파이프들 혹은 관계를 이미 여러분에게 path, 경로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V1, V2 사이의 관계는 V1이 V2에 영향력을 주는, 인과적 영향력을 주는 모습은 바로 이 P21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그릴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P21, V1. 그렇죠? 여기서 2, 1 기억하세요? 우리가 경로를 표현할 때는 P라는 심볼을 쓰고 먼저 종속변인, 그 다음에 설명변인이에요. 이 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V2가 V1에 의해 영향을 받는 종속변인 아니에요? 그리고 V1이 설명변인이죠. 그래서 P21이라고 쓴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죠. 또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V2는 V1뿐만 아니라 RU라는 교란항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죠. 그래서 플러스 어떻게 됩니까? P2U RU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V1, V2 사이의 관계 혹은 V2가 어떻게 만들어지나에 관한 수리적 표현입니다. 자, 다음에 V3 해볼까요? V3는 V1의 영향력을 받지요. 어떤 파이프를 통해서 받아요? P31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받잖아요. 자, P31 V1. 그렇죠. 근데 V2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잖아요. V2의 영향력은 바로 이 path, 이 경로를 통해서 V3로 흘러 들어가요. 그렇죠. 따라서 P32 V2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파이프들 경로는 P로 표현하되 그 뒤에 번호를 붙이는데 먼저 종속변이를 붙이고 그 다음에 설명변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P, V3가 종속변인, 1이 설명변인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또 있어요. 플러스 뭡니까? RV라는 교란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 교란항의 영향력은 바로 이 가는 파이프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따라서 P3VRV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파이프도 있어요. 이 파이프. V3는 바로 이 파이프가 요거죠.
그렇죠. 이 파이프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이프가 이거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수리적 표현 방식 혹은 이렇게 써놓은 식을 우리는 여러분 이거 잠깐 지우겠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structural equations, 우리말로 구조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의 그래픽 모델은 바로 이 두 개의 구조 방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작게 그려보면 V1, V2, V3 이런 파이프가 있고 여기 RU, RV라는 교란항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이 파스는 P21, 이 파스는 P32, 이 파스는 P31이에요. 그래서 V2는 이 파이프를 통해서 V1으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이 파이프를 통해서 P2U, 이건 P3V, 이 파이프를 통해서 교란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3는 1, 2로부터 영향을 받잖아요. 1 어떻게 받아요? 이 경로를 통해서 받고 V2로부터는 이 경로를 통해서 받고 이 교란항으로부터는 이 경로를 통해서 받는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플러스가 있잖아요. 우리가 수학의 플러스 뭐 더하기 아니에요? 근데 수학의 플러스는 논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플러스는 logical or입니다. 또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면 어때요? V2는 P21 V1 혹은 P2U RU를 통해서 변화한다. 그러니까 이 플러스라는 거는 플러스로 연결되는 두 가지 단위의 상호 독립성을 얘기합니다. 따로따로 V1 or RU, V1 혹은 독립적으로 RU라는 교란항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V3는 P31 V1 or P32 V2 or P3V RV. 무슨 얘기냐면 V1과 V2와 RV는 각각 독립적으로 V3에 영향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제 검증 방법을 우리가 논의하겠지만 이 공식을 놓고 이 P21, P2U, P31, P32, P3V의 크기를 재봅니다. 크기가 크면 그만큼 예를 들어 여기서 P21이 굉장히 크면 V1이 정말 V2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다. 근데 이 경우 P2U는 크기는 작아야 되겠죠? 0일 수도 있겠지만 아주 작은 건 무슨 얘기입니까? V2는 V1과 또는 RU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P2와는 크고 P2U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RU라는 교란항으로부터 영향력은 무시해도 된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우리는 이 P들의 크기를 아주 간단한 회귀 분석을 하고 회귀 분석이 주는 여러 가지 값 가운데 소위 표준화된 회귀 개수 베이타라는 값을 이용해서 측정합니다. 나중에 다시 천천히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여기 V2가 있잖아요. 그죠? V2가 있는데 V2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걸 V2 대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V3는 P31 V1 플러스 P32 P21 V1 플러스 P2U RU 플러스 P3V RU잖아요. 복잡한 거 같죠? 이거 푸는 거 뭐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가 되겠죠? V3는 P31 V1 플러스 P32 P21 V1 플러스 P32 P2U RU 플러스 P3V RU. 뭐 써놓으면 복잡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교란항은 우리가 지금 애당초 뭐 별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안 그런지 나중에 알아야 되지만 확인해 봐야 되지만 잠깐 무시해버리자. 이걸 무시해버리자고요. 그러면 이런 게 나와요. P31 V1 플러스 P32 P21 V1. 와, 자 V1이 말입니다. 두 가지의 다른 방식으로 V3에 영향을 준다 이런 뜻이 돼요. 교란항 잠깐 생략하고 이렇게 놓고 볼 때 이건 뭘 말해요? 바로 V3는 이 경로를 통해서 V1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죠? 근데 V3는 또한 다른 방식으로 V1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요. 뭡니까? 이 두 개, P21과 P32라는 두 개의 경로를 거쳐서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거는 직접적인 영향력이고 이것은 V2를 통해서 받는 간접적인 영향력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늘 꽤 갔습니다만 우리는 graphic representation, 모형을 그래픽으로 그려놓은 걸 이처럼 구조 방정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보다 더 의미 있는 혹은 명확한 작동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구조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형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 7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강이나 9강쯤 가서 이제 우리는 모형 검증 방식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